저는 30%는 무조건 삼성전자 사놓고 기다려라. 포스코 홀딩스 사놓고 기다려라. 두 개 합쳐서 30%인가요? 두 개 합쳐서 30%입니다. 그럼 나머지 현금은 주도주 급락할 때 사서 단타 치자. 저 이번에 출간하신 책에서 이승조의 4등분 주심에 요 책 관련해서 좀 질문들을 보면 투자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저 85년에 대우증권 조사부 입사했으니까 네. 그럼 뭐 거의 뭐 40년째 들어가네요. 네. 40년 실전 투자 그때 수많은 기부죠. 4등분 법칙 단 하나만 추천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고 4등분 법칙이 뭔가요? 4등분 법칙은 하나의 시스템 로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철학은 제가 여러분들의 정보의 비대칭성 알아낼 수 없어요. 이 바닥에 보이지 않는 매도자나 설계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 연계돼 있어도 또 역정보 걸릴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수치에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는 논리 속에 네. 이거를 정규분포로 4등분한 다음에 네. 맥점을 딱 거놓는 거예요. 그래서 75% 능선이 지지하면 상승 추세. 그리고 만약에 지지 못하면 바닥을 찾는데 상승폭의 반이 되냐 25% 능선되냐 상승 기간을 1대1로 놓고 찾는 하나의 단순 로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전문가도 힘들어요. 그리고 안다고 해서 되는 장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기준선에 대해서 나는 기계적 마인드로 만들 수 있는 법칙이 4등 법칙이고 30년 동안 쌓아보니까 상당히 근사치에 맞을 확률이 많아요. 리스크 관리가. 여기서는 끊어. 그러면 다시 여기서는 사. 그러면 이게 단순 논리예요. 사고 팔고의 로직을 만들 수 있잖아요. 시스템 로직. 이게 알고리즘 돌리는, 그러니까 내 머리로 하기보다는 기계같이 로직으로 단순화시켜야 요새 같은 장은 그래야만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4등 법칙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지금 같은 어려운 장도 어느 정도 헤쳐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그걸 좀 실제로 예시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상당히 좋게 보고 떨어질 때마다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승폭을 일로 놨을 때 이번 파동이 49% 올려갖고 중심값이 28만 원. 지금 딱 28만 원 왔습니다. A, B, C. 그럼 여기서 돌릴 수가 있고 아니면 25만 원까지 빠졌다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는 28만 원부터 25만원에 나눠서 사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파동은 언제 나오냐. 이게 가려고 그러면 포스코 그룹이 뭔가 이게 지금 2차 전지에 엮여서 지금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럼 그 벗어나는 에너지는 알래스카 개발이나 북극 항로 외에는 없고 수소 경제나 불교 경제에 집중화 전략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방선거 때 현 정부는 불경을 활성화시킬 것 같고 이게 이제 저는 뭐라 그럴까, 조선 쪽이나 철강 쪽이나 뭔가 석유화학 쪽이나 자동차나 다 부산, 울산, 경산, 이 불경 시스템 아닙니까? 여기에 관련된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갖고 이 기준선을 잡아보면 여기서 모아갖고 33만원, 34만원을 오면 때리겠습니다. 근데 이 쌍봉 자리를 뚫으면 이제 새로운 주도주로 보겠습니다. 그거를 이 4등분 법칙 로직으로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한 6개월 동안 쌓아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억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한번 로직을 잡아보시고 실전에서 접목을 한번 시켜보시죠. 그럼 뭐 모든 종목에 4등분을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예, 됩니다. 그런데 테마주는 변동이 커요. 그래서 테마주도 진폭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4등 법칙으로 한알령 관련되거나 제가 호텔 신라나 카지노 관련주에 그 롯데관광개발을 18,000원, 5만 원대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10월 말까지 쳐다보지 말고 이 상승폭을 일로 놨을 때 반을 깨나 보자. 그게 45,000원이거든요. 36,000원과 5만 원. 딱 여기 왔어요. 45,000원. 근데 아직 안 삽니다. 왜 안 사냐? A, B, C고 이거는 4만 원도 깼다 갈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보면 아직까지 9월 3일부터 시작이거든요. 워딩이. 네. 그리고 10월 말에 확인되고요. 그럼 2달이 아직 남았어요. 그리고 이거의 샘플링이 또 롯데강화. 제가 방송에서 18,000원대 뭐 지금 이쪽에 어널리스트들은 지금 좋다고도 분석 리포트들이 무지 나와요. 제가 바보라고 그럽니다. 이게 매매의
가뜩해서 이 시장에 부티크나 매집 세력들이 그걸 1년 전에 생각한 펀드가 있어요. 7,000원, 8,000원대 매집해갖고 이거 내년도에 한알령이 풀리고 뭐 하면 그 카지노 실적이 나오면서 또 여행 자유화되고 무비자가 되면 못 가도 15,000원이나 18,000원 간다. 이게 18,000원까지 왔거든요. 그 매매 평균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7,000원짜리로 알고 있어요. 이게 18,000원대 무조건 매도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걸 일로 한번 넣어 보시죠. 반이 얼마입니까? 12,000원, 13,000원. 네. 저는 여기까지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월 말에 여기 12,000원과 13,000원 오면 여기에서 1차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5,000원과 요 사이는 매도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0월 말까지 이 상승폭의 반이 지지가 돼야 됩니다. 이걸 꺾어 내려가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간단히 해서 제2의 한알령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뿐이겠어요? 엔터도 나올 거고 게임도 나올 거고 그러면 내년장은 이쪽은 없어요. 그러면 다 역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4등 법칙 그리고 그동안 상승에 얘는 167%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심값이 고점에서 30 내지 반토막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유통, 백화점, 카지노, 엔터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이 4등 법칙에 적용해서 대응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이게 또 뭡니까? AI 대표되는 종목입니다. 이 AI는 우리나라 계열사들 내부 거래 없으면 다 문제가 심각해요. 외주의 매출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 LG CNS도 4등분 법칙이 적용하면 46,000원에서 10만 원까지 갈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100%까지 갈 때 제가 이 10만 원대 이걸 왜 보이냐? 상승폭의 반은 무조건 부러집니다 했는데 지금 부러졌습니다. 지금 상승폭의 반도 깼어요. 73,000원인데 지금 67,000원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서 바닥을 잡아야 되냐면 25% 능선과 직전 저점에서 잡아야 됩니다. 이거 확인하는데 10월에서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승 삼각형, 하락 삼각형에 얘는 지금 하락 추세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의 대장이 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한번 보세요. 17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70% 오르는데 중심값을 깼어요. 75% 능선에서 무조건 도망쳐가 27만 원인데 이때 팔지 못했으면 이걸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만 원, 21만 원에서는 1차 매수는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요 중심값이 저항이에요. 그럼 23만. 이렇게 시스템 로직을 응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의 타이밍을 알 수 있고 이게 AI입니다. AI, 반도체, 소부장 이게 모든 게 연결돼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값이 75% 능선은 붕괴됐고 25% 능선까지 120 여기까지 이미 떨어졌고 대반등 때 두들겨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략은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최종 바닥은 10월, 12월에 확인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4등분. 근데 이 4등분이 가격에 의해서 4등분이 되는 거잖아요. 가격과 시간, 이 상승을 일로 놓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70일이에요. 그럼 똑같이 70일을 1대1로 약간 일목균형의 대등의 법칙과 비슷한 건데 이거를 대등의 시간으로 같이 뽑아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대등의 원칙으로 날짜를 잡는다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엔비디아가 요쪽 기점이지만 5월 23일 요 기점을 굉장히 더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짜를 카운팅 하는 거예요. 요 고점까지. 그럼 55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은 며칠 지났죠? 16일이에요. 그럼 40일 동안에 요 폭의 반을 붕괴하나 지지하나 검증할 몰라요. 이 타이밍을 같이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170%를 깨면 그 다음은 저는 160, 150까지 120 이상 만난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 박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아내야 돼요. 그걸 검증이 다음 주입니다. 이거를 4등분 법칙의 로직을 이용해서 이거는 리스크 관리해야겠구나. 여기서는 짧게 봐야 되겠구나. 1대1 시간을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검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테슬라로 한번 보실래요? 테슬라 보시면 이게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테슬라. 여기 저점 대비 상승을 딱 보시면 40일 동안 급등시켰어요. 그런데 요 조정의 1차 보면 59일까지 해서 이 상승일을 늘어지었다고 표현하는데 시간을 지났어요. 그럼 하락 에너지가 더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대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락이 시간이 57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57일을 1대1로 뽑아보는 겁니다. 여기 한 번, 57일 두 번.
그러면 첫 번째 1대1은 여기가 고점이 잡혀요. 다음은 요 가격의 중간값 정도에 잡힙니다. 네. 그래서 제가 테슬라는 350불만 오면 때려. 이 로직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상승폭의 반이에요. 그러면 얘는 사는 거는 상승의 또 반이 280과 300이에요. 여기 오면 사. 이 로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중.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350불에 판 거, 요번에 또 이 300불 지지 본 게 이걸 검증해야 됩니다. 요렇게 타이밍을 같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 4등분 법칙의 핵심인 중심 가격은 그냥 중간 가격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보면 이거를 이제 4등분 하다 보면 요 75% 능선까지 며칠 걸렸고 여기에 날짜와 수량을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 75%와 중간값 50%까지의 날짜. 어떤 때는 이 중간에서 25%가 6개월 걸릴 때도 있어요. 바닥을 이렇게 원형 바닥으로 기는. 그러면 대반등 에너지가 굉장히 올라가면 뚜겨 맞고. 그러니까 이 시간대가 얼마나 걸리는지, 누적이 얼마나 됐는지, 가격대보다는 시간대도 같이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평균 거래량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게 중심 이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매수 결정의 기준성이 되는 데드라인 설정법과 데드라인 붕괴됐을 때 대응 전략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상승폭의 반이 이제 저항으로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350불에서 때렸는데 못 때렸다면 저는 이 고점에서 7%를 벗어날 때 데드라인 잡습니다. 그때라도 확인하고 때려라. 그리고 이 상승 삼각형의 반 오면 다시 사라. 네. 그게 270, 80불입니다. 여기면 다시 사겠어요. 그런데 데드라인을 깼는데 애매하게 추가 떨어지는 척하고 다시 데드라인 돌파한다. 그럼 데드라인이 다시 재매수 단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 로직이에요. 네. 그래서 각각의 종목마다 이 마디가 저항이 돼. 이게 그래서 옆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의미 있는 고점, 의미 있는 저점이 어디에 각각 걸려 있나. 테슬라는 50% 중심값이 의미 있는 고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5% 능선이 의미 있는 저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저점섬이 하단, 의미 있는 고점섬이 상단. 그럼 이건 좁은 박스의 지그재그 수렴 패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다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는 대충 날짜를 보면 요거 57일씩 1대1로 잡아보면 57이라면 거래 정확하게 조금 2달 반이에요. 거래일수 20일이 한 달이니까.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는 10월, 11월 그러면 12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뭔가 확인되지 않을까. 이게 뭐 스페이스 X로 하든지 아니면 전기차에 자동차가 잘 팔린다든지 네. 뭔가 결정은 저는 이게 12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미리 판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맥점들을 잡는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럼 이 4등분 법칙이 사실 뭐 있는 종목에 다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4등분 법칙 적용해봐야 할 종목은 좀 뭐라고 보시나요? 전 그래서 지금은 제2의 이런 4등분 법칙을 제가 큰 수익이 난 게 뉴스케일이에요. 2불부터 30불까지 끌고 갔거든요. 이거를 페러제르 테크놀로지의 드론 관련주로 끌고 가는데 이게 71일 동안에 3불짜리를 50센트로 박살낸 주식입니다. 제가 60불에 이거 더블 먹습니다라고 노래 불러갖고 방송에다가 제가 뭐 연합TV에서 이것만 사십시오. 서학투자자는. 이게 2불까지 갔습니다. 60센트. 60센트가 2불까지 갔는데 날짜도 귀신 같아요. 70일, 70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승 삼각형에 요거 아직까지는 70일이 1대1로 안 됐습니다. 지금 30일째예요. 근데 상승폭의 반까지 빼고 있습니다. 상승폭의 반. 그래서 2불 때 때린 거 1.2불과 1.4불에 다시 모아갖고 얘는 요 하락폭의 반 1.8불과 2불이 저항이면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때렸다 샀다 하는데 2불을 뚫으면 이제 다음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은 이때는 주봉이나 월봉으로 봐야죠. 그러면 그때는 3불을 뚫어갖고 5불이나 7불까지 간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러면 전 세계가 드론으로 무장화되는 새로운 시스템. 이제는 탱크나 비행기를 그 조잡한 싼 드론으로 때려 부시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군대는 로봇과 드론이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 군이 창설돼서 형성될 것 같고 이게 AI예요. 그래서 이 AI 대표가 저는 이거를 뭐하고 비교해 보냐면 SMR을 이 감각으로 해드렸거든요. SMR.
SMR을 이때 똑같이 한 겁니다. 이때 SMR이 여기 보시면 15불짜리가 2달러까지 빠졌었어요. 이게 주봉이가 67주까지 빠진 거거든요. 네. 내가 이거 노래 불렀어요. 10불 무조건 넘는다. 그러면 67주를 똑같이 한번 가봐요. 67주. 얼마까지 갔습니까? 25불, 30불까지 갔습니다. 2불짜리가요. 1대 1이거든요. 근데 얘 보세요. 1, 2, 3, 4, 5. 그 쌍봉. 그래서 30불에서 한번 쌍봉 주고 다시 걸려서 11불까지 빠졌다가 지금 50불까지 갔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페러제로 테크놀로지 같고, 이제 뉴스케일은 제가 다시 사드리고 있어요. 30불 때. 요 상승 삼각형의 반을 깨고 직전 고점이 지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30불이에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SMR,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밸류체인. 그래서 이제 다시 SMR이 가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요거 맥점 잡는데 사등 법칙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매수 주가가 하락할 때 75%, 55%, 25% 능선 가격 중에서 어디에서 지지한지가 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까요? 75% 능선을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상승 추세가 안 꺾이는 추세거든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게 상승을 일러놨을 때 이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45불을 깨면 안 돼요. 그러면 이평선으로 20일 이평선을 깨면 안 되는 거와 비슷합니다. 75%가 약간 20일 이평선. 예. 근데 이걸 깨니까 다시 꺾여 내려고 120일까지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상승폭의 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75% 능선을 지지 못하면 무조건 도망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락 파동의 25% 능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되면 무조건 따라붙어라.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 얼마냐면 32불에 11불이에요. 그러면 대충 20불 빠졌어요. 네. 그럼 4등분에 5불 아닙니까? 그러면 네. 15불, 16불 사이클이 아니겠어요? 요겁니다. 요 날 무조건 따라붙어라. 5월 14일. 요게 새로운 파동의 시작점이다. 하락의 25% 능선을 돌파하는 날이 무조건 그게 121선을 뚫는 날이에요. 이런 걸 잡는 게 하나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보 투자자에 그러면 20일, 60일, 120일 중 60일 기준을 추천하는 특별한 이유는요? 이 이평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평선. 이게 비교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별된 상태인지 역별된 상태인지 그리고 20일과 60일, 120일의 이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갖고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는 120일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지키는 사람 별로 없어요. 120일은 일루 호흡이. 대충 60일은 지키시더라고요. 3개월은 견뎌요. 그러면 3개월 기준에서 이 60일선이 돌아서고 여기 역별이 정별되는 날이거든요. 이게 60일을 20일이 뚫어요. 이때 이런 호흡이면 타이밍 잡는 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나는 60일도 급해. 그럼 20일로 잡으십시오. 그래서 자기 성격에 따라 20일 기준으로 잡을지 60일 기준으로 잡을지 120일 기준으로 잡을지 그리고 그게 상승폭의 어느 선을 지나가는지 다 다릅니다. 종목마다. 4등분에 이게 25% 능선을 지나가는지 75% 능선을 지나가는지 그런 걸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상승 삼각형과 하락 삼각형 패턴의 기본 원리와 이를 통해 매도 시장 포착하는 방법 좀 알려주신다면요. 제가 우리나라의 그 BHI하고요. 네. 제너락 홀딩스를 이제 그 우라늄 에너지, 그 SMR 팔고 다음 타자로 우라늄 에너지하고 제너락 홀딩스라고 가정용 그 전력 설비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BHI하고 합작한 미국 회사가 이거를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얘를 여기 하락 삼각형입니다. 하락을 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이 102일 동안 그럼 엄청난 긴 기간 조정을 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상승 삼각형은 지금 며칠 걸렸냐면 87일 동안 이 102일 동안 빠진 거를 87일 만에 똑같은 위치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이게 하락 삼각형이 상승 삼각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패턴을 읽을 때 이제 상승 삼각형에서 제가 75% 능선을 깨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180불 정도 되면 이게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21선을 깼거든요. 그럼 꺾여 내려와서 121선이나 중심 140과 150까지 빠졌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각도 보세요. 요게 25도 각도가
막판에는 60도 각도로 갔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 게임이 끝난 걸로 읽습니다. 그리고 상승 삼각형을 4등분해 갖고 180불을 깨면 리스크 관리. 근데 이거와 같이 엮는 게 이게 다 전력 설비주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꺾여 내려오면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이거와 미국 회사와 합작한 회사가 비츠로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원전주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여기에 자회사가 미국에 있어서 제너럴 홀딩스 합작해갖고 한 그 회사의 모회사예요. 근데 저렇게 수익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시차를 두고 얘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얘는 아까 공부한 대로 얘도 하락삼각형, 상승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락삼각형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142일 동안. 그리고 한번 대반등을 줬어요. 133, 1대1 비슷하게. 그런데 상승폭의 반에서 꺾였어요. 1,500원. 그러면 얘는 이제 상승삼각형에 또 중심가 반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외국에서 번 수익이 모기업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노려보고, 그리고 요 삼각형 지금 이평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121선 밑에 있죠. 단기 이평선이 21선이 깼어요. 그리고 60일 다 밀집 과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평선의 이격이 별로 큰 차이가 안 나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7,800원과 8,500원 사이에 다 뭉쳤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옆별이 다시 20일이 정별되면 이거 고점을 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상승 삼각형에 7,000원대는 사서 요 고점이 1,980원이니까 11,000원이라고 치죠. 요게 7,000원. 요거 빠진 거에 반 정도. 그거를 이게 9,000원으로 봅니다. 돌파하면 거래량만 늘어나면 하나의 새로운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같이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년 가까이 주식 투자해 보시니까 수익을 올리는 사람과 올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 뭐라고 보시나요, 대표님은? 여유와 엉덩이의 힘. 실패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네. 맞죠. 그럴 때는 기다릴 수 있는 엉덩이 힘과 그럴 대상의 종목만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급등대에 따라가지만 않으면 충분히 기회는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단순 논리를 갖다 예를 들어서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네. 비싸게 팔아서 나보다 더 호구인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한테 판다는 선수형이다. 그러니까 쌀 때 사서, 근데 쌀 때는 다 나쁜 악재만 질비하거든요. 안 사고 싶겠죠. 예, 그걸 극복하는 전략과 로직을 만들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것도 지금 보면 그래프가 나빠요. 그죠? 나빠요. 근데 이런데 모아갖고 이게 이제 10,000원, 1,000원 돌파하고 막 급등하면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그래프가 좋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HJ 중공업이 8,500원에서 9,000원대 선도주,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은 난리 났지만 이때 보세요. 이때 한 단계 올려주고,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85일이에요. 거의 85일 동안 가지를 않아요. 이때 이 종목, 얘 하나 오션 날아가고 HG중공업 날아가는데 이 종목은 왜 안 갑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최고의 수익률을 줬습니다. 이제는 이거 매매하시면 안 돼요. 얘는 이제 이 이격이 121선 이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21선까지 이 상승폭의 반을 순간적으로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15,000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1대1 그리고 수렴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리고 어떠한 로직이 들어왔을 때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기준,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하나의 여유로움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수익 내는 사람과 수익 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고 내 돈 갖고 내 돈 내산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여유로운 나만의 투자 전략 세우는 분이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이거를 자꾸 비교하고 뭐 왜 내 건 안 가냐 그러고 이런 어떤 조바심이나 이런 데 빠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별로 수익을 잘 못 내거나 다친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투자에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된 실패 경험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제가 30대 초반에 젊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치기나 그 욕심을 자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목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럴 때도 그 미래가 안 보여요. 그래도 계속 언젠가는 오겠지라는 기회는 온다 생각하고 그 실행하는 그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을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돈 많이 있는 분들 찾아다녀갖고 날 믿어달라.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으니까 문전박대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그런 것들을 그때 겪어서 극복해낸 게 그러면 한 100명 찾아가면 한두 명은 이놈 봐라 하고 밀어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돈이 없을 때는 그런 실행력과 끈기만 보여주면 세상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걸 자주 하고. 근데 그때 늪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그때도 발버둥 치면서 뛰어나와 보시고 실행을 해보시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걸 신풍이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바람의 힘이든 어떤 운빨이든 뭐 해서 갑자기 그 위에 있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마지막으로 지금 한 현금 1억 원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9월에는 어디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지 포트폴리오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저는 30%는 무조건 삼성전자 사놓고 기다려라. 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사놓고 기다려라. 그럼 나머지 현금은 주도주 급락할 때 사서 단타 치자. 포스코홀딩스도 30%인가요? 아니면 두 개 합쳐서 30%인가요? 두 개 합쳐서 30%입니다. 나머지는 70%는? 70%는 세 개 종목을 20%씩. 그리고 항상 나머지는 현금은 항상 쓰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면 근데 뒤에 세 개 종목은 뭔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선주에서 하나, 원전주에서 하나, 로봇주에서 하나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앞에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30%, 현금은 어느 정도 남기고? 현금은 한 20% 남기고 그 다음에 종목을 하나씩 든다면 HM에 하나, 원전에서는 한전기술 하나, 그 다음에 조선주에서는 이미 세진중공업도 늦었고 HJ중공업도 늦었으면 현대미포가 이제 합병될 거거든요. 네. 현대미포 합병 전에 18만 원, 19만 원 오면 사놓고 합병돼서 HD중공업이 될 때까지 묻어두시는 거 어떻나? 이렇게 뭐 권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승조의 4등분 주식 매매법 보시면 더 자세한 사이트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또 대표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구경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무선생 이승조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